皆さんこんにちは. 독해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독해는 단문 독해, 중문 독해, 장문 독해, 정보 검색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종합 비해까지. 자, 단문 독해는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부분적인 것은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찾는 학습자의 특징, 전체적인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 부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찾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단문 독해는 필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뭘 설명하기 위해서 테마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절대 부분적인 것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문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찾는 것 중에 또 하나,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베 때노, 모든 것, 이츠모, 항상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는 어떠한 표현을 할 때 100%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항상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수베 때노, 이츠모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오답이다?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 이 부분적인 것을 피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지 부분적인 것을 찾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오답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문 독해와 장문 독해는 정답을 찾는 요령이 똑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단락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중문 독해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세 단락, 많으면 네 단락이 출제가 되고 장문 독해 역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단락 내지 많으면 다섯 단락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한 단락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두 단락을 읽고 문제를 풀면 두 단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락을 읽고 문제를 풀면 처음 보는 어휘나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어휘나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오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단락을 읽었을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한 단락을 읽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문제를 풀기 바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문 독해와 장문 독해는 단문 독해의 연장선상입니다. 단문 독해를 잘 풀으시는 분들이 중문 독해도 잘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밑줄선 문제가 나옵니다. 밑줄선 문제는 무조건 밑줄선 전후 두 문장의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밑줄선 문제가 나왔다. 이 밑줄선 전후 두 문장에 있는 내용이 보기에 있는가 없는가, 보기에 있으면 그 부분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문 독해와 장문 독해에서 정답이 되는 보기는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본문에 있죠.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다른 어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보기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문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보기 정답이 되는 건. 그런데 다른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는가? 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전략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전에서 응용을 하고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합 이해 파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 A라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고 B라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의견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A를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A를 읽고 문제를 풀면 두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A를 읽고 나서 두 문제를 풀면 이 두 문제 중에서 오답이 나옵니다. 오답이 한두 개 제거가 되고 긴가민가한 것이 나오면 세모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B를 읽고 나서 오답을 제거하고 정답이 될 법한 두세 개의 보기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A를 읽고 B를 읽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또 문제를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왜? 문제를 읽고 또 뭐지?
시간의 낭비가 되겠죠. 반드시 A를 읽고 나서 두 문제를 풀고 오답 제거, B를 읽고 나머지 보기 가지고 정답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런 형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객관적인 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죠. 즉 문제를 보고 있으면 자 A는 객관적이고 B는 주관적이다 했을 때 A를 봤을 때 객관적이라고 하면 뭐뭐에 의하면 니요르 또 다소 데스 뭐뭐다 라고 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것은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 또 오모이마스 와타시노 케이켄데와 나의 경험으로는 대쇼일 것입니다. 다로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쇼, 다로, 와타시노 케이켄데와 또 오모이마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뭐 니요르 또 뭐뭐에 의하면 다소 데스 뭐뭐라 라고 합니다. 내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 숫자. 이 데이터는 뭐 객관적인 것이 되겠죠. 어떠한 조사 결과를 보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보 검색 파트에서는 제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해드리지만 시험 치실 때는 절대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를 보고 1번 문제에 맞게끔 본문을 찾아서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 본문의 내용을 전부 다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에 맞게끔 본문의 내용을 보자. 아시겠죠? 실전 강의에 들어가시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능력평가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교시에 문자의 풀고 문법 풀고 독해를 풉니다. 독해를 풀 때 제일 마지막에 정보 검색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정보 검색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정보 검색 파트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언컨대 정보 검색 파트는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1교시에 문제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뭐? 정보 검색 파트가 되겠습니다. 왜? 다른 수험자들이 정보 검색 파트에서 정답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못 맞춘 문제를 내가 풀었을 경우에 고득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교시 때는 정보 검색 파트부터 먼저 풀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문자의 파트를 보면 바로 정답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문자의 파트부터 먼저 풀려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독해 파트에서는 정보 검색 파트부터 먼저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독해 파트는 문제를 푸는 요령, 방법이 없으면 아무리 문장을 해석을 잘 하더라도 오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